SBS 귀궁 1화와 2화를 지나며 열이 윤갑 강철이 사이에 얽히고 설킨 감정선과 궁궐을 휘감는 저주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럼 3화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두의 예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윤갑을 살리고 싶어하는 열이의 선택부터 시작해봅니다. 열이는 혼란스러워요. 윤갑이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그의 혼이 남아있는 건지. 2화 마지막 수살귀가 그 혼령 이미 팔척귀에게 잡아먹혔다 고 말하긴 했지만 열이는 포기할 수 없죠. 3화에서는 열이는 결심했어요. 윤갑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 잡는 게 아니라 궁궐 깊숙이 숨어있는 그 무시무시한 팔척귀를 끌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열이는 아예 그릇이 넓고 영이 맑은 자기 자신을 미끼로 삼기로 해요. 엄청나게 위험한 의식을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열이가 이 의식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는 궐 안에 숨어있던 귀신, 수살귀를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열이는 수살귀에게 제안을 던집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 복수하게 해줄게. 대신 나 좀 도와줘. 맞아요. 열이는 지금 팔척귀를 유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수살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복수심과 열이의 영험한 힘을 느끼고 도와주기로 해요. 뭔가 사람도 귀신도 진심 앞에선 무너지는 게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강철이는 불안합니다. 경기석도 없는 지금 열이는 여러 잡귀들의 표적이 되고 있죠. 강철이는 열이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가는 걸 막고 싶어요. 하지만 열이는 윤갑의 혼령을 찾겠다며 궐을 돌아다니고 그런 열이를 보며 강철이는 열이에게 얘기하죠. 윤갑은 널 속였어. 그 애도 궁궐 사람들과 똑같았어. 하지만 열이는 강철이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열이는 그럼 살아나서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이 한마디에 강철이는 입을 꾹 다물죠. 13년 전부터 열이를 지켜보던 강철이지만 그만큼 열이가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팔척귀를 부를 준비를 해요. 경기석도 없고 보호막도 없지만 그저 윤갑을 되찾고 싶은 마음 하나로 나아가죠. 그런데 말이죠. 왕 이정은 뭔가 수상해요. 겉으론 윤갑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윤갑은 뭔가 많이 알고 있어. 이정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선왕의 죽음부터 시작된 그 왕실의 피해 역사. 어쩌면 이정은 알고 있는 걸까요? 팔척귀의 저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이어 안경장인이란 명목으로 궐에 들어온 열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저번 화에서 놀랍게도 열이가 왕의 안경을 보며 눈치를 챘죠. 이 안경알이 경기석, 맞아요. 왕은 이미 경기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왕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윤갑은 아직도 강철이 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강철은 처음으로 인간의 몸을 제대로 느껴보고 처음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으로 열이와 가까이 있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윤갑의 기억이 자꾸 강철이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열이를 바라보던 윤갑의 따뜻한 시선, 어릴 적 냇가에서 나눈 말들, 그 모든 게 지금 강철이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는 과연 언제까지 윤갑의 몸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갑의 진짜 혼령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열이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윤갑이 죽기 전에 봤던 마지막 장소를 향해 걷고 있다는 걸요. 그 장소는 태묘지하고 궁궐 가장 깊고 오래된 재래의 통로. 그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어둠의 길. 오직 선왕의 진홍굿이 열렸던 장소. 열이가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주변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느끼죠. 여기 윤갑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 벽면에 손을 얹는 순간 열이는 한 장면을 환영처럼 보게 돼요. 윤갑이 칼을 들고 누군가와 맞서 싸우고 있었던 기억. 그 상대는 놀랍게도 풍산. 맹인 술사인 줄로만 알았던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강철이는 처음으로 윤갑이 왜 죽음을 택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윤갑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이를 지키려 했고 자신이 본 궁 안의 진짜 어둠을 말하려 했습니다. 강철이는 혼잣말을 해요. 그래서 날 이 몸에 들인 거였어? 너 날 믿은 거냐 아니면 날 도구로 쓴 거냐 윤갑. 그러면서 강철이는 윤갑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낯선 문양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문양은 왕의 침전 책상 서랍 안에 있었던 봉인 부적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건 선왕이 생전에 직접 봉인해둔 금기. 팔척귀를 깨우지 말라. 그리고 그 아래 그자가 깨어나면 피로 맺은 모든 인연이 끊긴다. 열이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융갑의 흔적을 쫓아 태묘지 아궁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리는 낯선 한지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융갑의 필체로 써내려간 글이 있었죠. 나는 여리 너에게 신을 거스르는 선택을 시킬 수 없어.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신의 저주를 짊어진다면 나는 그걸 견딜 수 없어. 순간 여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무너질 듯 속삭이죠. 왜 항상 나 혼자만 남겨도. 그때 뒤편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내가 혼자였던 적은 없어. 그건 융갑의 목소리를 흉내낸 수살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진짜 융갑일까요? 마지막 장면은 왕이정의 침전.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왕은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왕은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이광도 곧 나처럼 될 것이다. 우린 모두 저주받았으니까. 그는 벽장 깊은 곳에서 경기석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중얼이죠. 이 돌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괴물로 완성시킬까? 왕은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저주를 끊어낼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주의 마지막 희생자가 될까요? 궁 안의 진짜 어둠은 귀신이 아니라 그 귀신을 부르고 방치한 인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화에서는 드디어 그 어둠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융갑은 어디에 있고 여리는 정말 융갑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50분 SBS 귀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모두의 예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